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저희가 아까쯤에 사원 추가하다가 라우터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원 추가 지금 서버 사이드 인플로이스라고 해서 포스트 값으로 전송되는 거 하나 만들었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맨에서. 자, 저희가 포스트맨을 좀 올리고요. 포스트맨을 올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서버 사이드 테스트를. 저희가 전체적인 딸랑 하나 만들었고요. 자, 하나 추가할게요. 요거는 놔두시고 여기다가 누르시고 애드 리퀘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은 똑같으니까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포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고, 저희 제이슨 처리니까 바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헤더는 컨텐트 타입을 제이슨으로 보낸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트 타입,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먼저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사원 입력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디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로우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이슨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first name, 그 다음에 콜론, 여기다가 이상훈,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아이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 골뱅이 이그잼 풀.com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자, 샌드 한번 보내볼까요? 자, 샌드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서 4번으로 저는 이상훈, 리, 이그젠플이 들어갔고요. 화면에서 리액트 앱에서 리플래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상훈이 마지막 줄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화면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리액트 create employee component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라우터를 하나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app.js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라우터를 계속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우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슬러시,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하이픈 employees, employee라고 합시다. employees 말고. 그 다음에 element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른 해주신 후에 여기다가 컴포넌트 올려주면 되겠죠. create, 그 다음에 employee compone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끝에 슬러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로가 들어갔네.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디야 이거 가로가. 어디냐 가로가. 잠깐만요. 헷갈려. 미안해요. 가로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reate employee가 요청되는 애로 만들었고요. 자, 화면에서 한번 요청해 볼까요? 그래서 add employee라고 되어 있는 애를 주소 복사하셔서 여기 화면에다가 뒤에다가 주소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가운데 화면이 회원 관리 폼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들어가셔서 자, 리스트 펑션으로 들어갈까요? 리스트 펑션에도 다 만들게요. 여기부터는 다 똑같아서 자, 유즈 에펙트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럼 저희가 그 버튼 누르면은 이동하게 만들면 되니까 여기 H2 밑에다가 employee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자, div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하나 생성해 주시고,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여기다가 직원 추가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하나 해주셔서 btn, 그 다음에 btn summary, primary MARY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onClick 이벤트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는 add employee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VS에서는 작성을 했는데 연결되는 펑션이 없다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앞에 나와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이펙트 위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이펙트는 좀 중요하니까. 그냥 여기다 작성합시다. 순서대로 작성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작성 안 해요. 뭉쳐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const 해주시고 add employee 해주시고 아까쯤에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화면 이동할 거니까 내비게이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자 const 자 const 그 다음에 navigate 그 다음 해주시고 여기다가 use navigat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라우터 돔이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화면 이동하는 거는 navigate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navigate를 사용해서 밑에 내려가셔서 navigate 하신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저희가 라우터에 작성해 놓은 요거 add employee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슥 넣어주시면 버튼이 완성되고 이벤트가 걸리게 되겠죠. 되셨죠? 지금 보시는 내비게이트는 V6, 그러니까 버전 6부터 이후부터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인 여기 루트 컨텍스트 들어가시면 여기 직원 추가라는 버튼이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회원관리 폼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PPT에 요번에 이론은요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트란 잠깐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네요. 자, 내비게이트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인풋의 라우터에 있는 애입니다. 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인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비게이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use navigate입니다. use navigate from 해주시고 react router-dom 이라는 걸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코드 잠깐 적어드릴게요. 자, 펑션 그 다음에 FN이라고 할까? FN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해요. 자, 여기다가 처음에는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JS는 무조건 선언이죠. 자, const 그래서 navigate라고 하는 애로 많이 사용하고요. navigate 자, 해주시고 use 그 다음에 navigat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return을 먼저 작성할까요? 자, return 자, 해주시고 여기다가 뭐 이미지 해주시고 src 뭐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뭐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ert 해주시고 뭐 써주시고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nClick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onClick 만약에 이미지라는 이름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const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Click 이미지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러 펑션으로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navigate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동하는 주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슬러시 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그럼 얘는 라우트랑 매핑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되셨고요. 내비게이트 사용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뺄까? 따로 뺍시다. 이쪽에다가 둘게요. 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하나 더 작성하실게요. 자, 이번에서 use navigate 사용 방법, navigate의 사용 방법.
뭐 이동하는 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신텍스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내비게이트, 만약 변수가 만들어져 있다면 내비게이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점점을 쓰시든지, 그건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옵션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place, 이것도 들어보시면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eplace와 state가 있는데, 뭐 state는 어차피 안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체크만 해드리면 되겠죠. 두 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적을게요. 자 replace라는 애가 있고요. replac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ue와 그 다음에 false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ate라는 애도 있는데요. 얘는 그냥 안 쓰셔도 돼요. an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를 사용한다면 네비게이트에 적힌 주소로 넘어간 후에 뒤로 가기를 하더라도 방금의 페이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되셨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메인 페이지로 갑니다. 메인 페이지인 이렇게 이동한다.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폴스는 당연히 반대겠죠. 폴스는 뒤로 가기가 되겠죠. 뒤로 가기가 가능하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좀 적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예전에는 유즈 히스토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나 추가적으로 버전했다는 것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유즈 히스토리 이렇게 돼 있고요. 히스토리의 기능을 포함하는 객체로 변경됐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유즈 내비게이트는 리액트 V6죠. V6에서 유즈 히스토리가 변화된 것이다. 이고요. 그래서 이때 유즈 히스토리에서 사용되던 윈도우 히스토리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많이 썼었죠? 히스토리를 이용한 내비게이트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조금 작성해 드릴게요. 다시 하나 더 여기다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방법은 쉬운데 또 안 적어놓으면 또 그래요. 자, 프래그먼트로 좀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버튼이죠. 버튼으로 만들고, button. 자, 버튼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로 가고 싶어. 뭐라고 하잖아요. 영어가 딸려갖고 to 페이지 이렇게 정리가 맞나? 몰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 그냥 내부로 작성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셔서 바로 펑션 없이 그냥 작성할게요. 여기다가 내비게이트 해주시고, 여기다가 -2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쓰셨던 거죠. 그래서 윈도우 히스토리 백이었잖아요. 원래 히스토리 백이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건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높아심에, 자, -2는 두 단계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한 단계 이전. 그 다음에 그냥 1은 네, 앞으로 한 1단계고요. 앞으로 한 단계. 그 다음에 2는 네, 앞으로 2단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화면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SPA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뒤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입력인데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됐고요. 자, 이제 화면 폼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는 책 쓰는 중이야.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사원 입력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 사원 입력 컴포넌트고요. 이름은 create 그 다음에 employee component .jsx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력 폼을 작성을 할 건데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사원 입력 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인풋 요소를 생성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컴포넌트에 컴포넌트 스테이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객체죠. 스테이트의 사용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싱크로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인풋 요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체인지가 편하겠죠. 온체인지 요 이벤트를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온체인지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온체인지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this 자,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얘가 펑션으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this를 보내고 이벤트에서 타겟점 네임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펑션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여기 펑션에서 이벤트 값을 받아서요.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에서 값을 추출해서 스테이트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수정하실 때 무조건 다 이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만드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아까쯤에 있었던 저희 VS 코드로 넘어오셔서 저희 다 꺼주시고 라우터까지 작업했으니까 create employee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작업할게요. 컨테이너는 내부에 동작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처럼 너무 붙어 있으니까 스타일만 하나 잡아봅시다. 인라인으로 잡을게요. 블레스 2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 10픽셀 자,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다 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v에 저희가 여기다가는 클래스 네임을 하나 잡아주시고 row라고 하나 잡아주도록 하죠. 원래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div 그 다음에 전 아침에 준비해놔가지고 클래스 네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콜 되셨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오프셋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오프셋 아이고 셋이 빠졌네요. 오프셋 하신 다음에 요거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6개인데 빼고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로 오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개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카드 콜 이게 아닌가? 카드 이거였나? 카드 콜 M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썼고 그 다음에 h3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회원 추가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자, 클래스 네임은 그 다음에 텍스트 센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iv에 그 다음에 여기가 카드 바디면 되겠죠. 클래스 네임에 카드 바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폼이니까 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하나만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iv에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우리가 좋아하는 폼 그룹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벨은 여기다가 퍼스트 네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론 하나 찍어주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부터 좀 잡을까요? 플레이스 홀더 퍼스트 네임. 자, 됐고요.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네임 나중에 호출해줘야 되니까 네임은 퍼스트 네임이라고 해주셔서 이거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홈 컨트롤이죠. 홈 하이픈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empty 엘리먼트로 막으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는 3개 있어야 되겠죠. 자, 되셨으면 화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 33 지운 거고요. 오프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하나의 객체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의 객체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따로 하나 쳐드릴게요. 근데 저희 처음이라서 그냥 나눠서 하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사용하냐? 하나의 객체로 만들지. 그래야지 나중에 넘기기 편하지. 폼 데이터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되는 이벤트가 걸려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onChange,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onChange 하시고 여기다가 use, 원래 핸들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change first name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하셔서 이제 값을 담기는 애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올라가셔서 복사하시고 위에다가 return 위에다가 여기다가 일단은 변수 담는 해줄 해줘야 되니까 const 한 칸 띄시고 array 표시해 주시고 first name 그 다음에 컴마 띄우시고 set 그 다음에 first 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use state 얘를 내부 사용하는 변수로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onst 아까쯤에 이벤트는 use change n이 빠졌네요. use change first name handler 라고 하는 애가 동작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갖고 있는 애가 이벤트라는 애를 갖고 와서 이벤트에서 제 위치의 값을 갖고 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넣어주면 되니까 set first에 가로해 주시고 event.target event.target.value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이벤트가 이만큼일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요 객체일 거고요. 거기서 value를 갖고 오시면 이 안에 있는 value 값을 갖고 오시게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되셨으면 화면에서 레플래시 누른 후에 F12를 좀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가 뭐 SSS 이렇게 하시면은 뭐 체인지 변경됐으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여기다가 뭐 콘솔 로그 하셔도 로그 하신 다음에 지금 있었던 뭐였냐? 퍼스트 네임 이렇게 하셔도 나오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크롬 익스텐션을 좀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스토어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여기다가 리액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리액트 이렇게. 그러면 리액트 디벨로퍼 툴스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얘는 컴포넌트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게 하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얘는 눌러봐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삭제하기 뭐 이런 거밖에 툴밖에 설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자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점점점. 잠시만요. 그럼 좀 다시 올릴게요. 자 됐고 화면에서 네, 여기 해주시고 여기 있죠? 컴포넌트 새로 생겼죠? 자 눌러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액트로 되어 있는 화면은 저 컴포넌트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치듯이 제가 브라우저, 라우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이런 컴포넌트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크리에이트 인플로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 값 써볼게요. SSS. 그럼 여기 SSS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스테이트 되셨죠? 이렇게 돼서 값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즈 스테이트 객체에 값이 셋되어 있는 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값을 넘기시면 되고요. 리액트에서는 저걸 넘기면서 계속 값을 서버 사이드에서 체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UIX 개발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개 나머지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부터 처리하면 되니까 저희는 무식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쳐주죠 뭐. 컨스트, 그 다음에 거기다가 last name, 그 다음에 컴마 set, 그 다음에 last name 해주시고 똑같이 use state, 그 다음에 const, 그 다음에 해주시고 email id 해주시고 그 다음에 set email id, 그 다음에 use state. 자 이렇게 해줬어서 3개의 유지 객체 만들어 줬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3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nst, use, 그 다음에 change, 그 다음에 last name handler,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벤트 받아주시고 이거 하나로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set last name 여기다가 이벤트 점 타, 이것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value.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const use change, 그 다음에 email id handler.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email id, 그 다음에 이벤트 점 타겟 점 value 이렇게 해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셔서 지금 있었던 요거 div를 전체를 할까? 곱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last name, 그 다음에 여기는 email,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placeholder last name, 그 다음에 email id. 자 네임도 저희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 이름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last name이라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 이름으로 찾으니까 나중에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JSP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use change last, 그 다음에 얘는 email id.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 되신 분들은 제 거 테스트하는 거 먼저 보고 작업할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쯤처럼 여기 컴포넌트 들어가셔서 저희 create employee 들어가셔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리플래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te 값은 다 널로 돼 있는 걸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퍼스트 네임 참바다 되셨죠?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이메일은 cham, 그 다음에 골뱅이 example.com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테이트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저렇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값이 화면에서 10개면 스테이트 10개는 어떻게 만드냐. 소스만 길어지죠. 자, 되셨나요? 값 다 남겨야 돼요. 왜냐면 요걸 가지고 바로 넘길 거라서. 지금 보시는 방법은 여기에 입력되는 값이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다 하죠.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하도록 하죠. 요거 설명서대로 제가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표로 만들기는 좀 애매하지? 그래요. 소스를 좀 갖고 오셔서 여기에서 요거 전체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충 기준 맞춰주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이벤트들도 좀 갖고 올게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좀 했고요. 뭐 이렇게 짧냐? 뒷페이지로 넘길게요. 안 되겠다. 그냥 여기다 작성하고 바꿀게요. 여기다 바꾸고 뒤쪽에 하나 더 적으면 되지 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조금 이상하니까 수정만 하고, 요 부분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요 부분에서 정리가 실행하면 얘가 이벤트로 추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벤트들이 얘네들일 거예요. 요 값들을 각각의 애들한테 얘가 이렇게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입력하는 애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란색으로 하고 얘를 색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하면 객체가, 그러니까 입력해야 될 그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작성하시는 걸 좀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한쪽에다 좀 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요것만 필기하고 그만할게요. 한 개의 스테이트 객체를 통한 방식. 얘가 넘기기도 편하거든요. 왜냐면 자동으로 하나의 객체니까 폼 데이터를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요거를 갖고 오셔서 두 개의 영역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요거 다 갖고 오죠. 뭐. 여기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컨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홈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똑같죠? set home data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use state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use state에 원래는 초기 값으로 뭔가 값을 입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집어넣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안에 이름은 폼 데이터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first name,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last name,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고요. 초기화 값에다가 저희가 아까 썼던 훅 객체 use 이펙트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면 초기 값이 들어가서 상세 정보가 되죠. 이메일, 아이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초기 값이 다 들어가고요. 이게 완료된 거고요. 자, 요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객체도 되게 편해져요. 아까쯤에는 저희가 스테이트 객체만큼 계속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아이가 있으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const use change handler. 요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 다음에 이벤트 받는 건 똑같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면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받아와서 이벤트에서 먼저 쪼개고 작업할게요. const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name하고 value인데 요게 event.target이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값들을 두 개를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set 이제 폼 데이터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set form data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객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에 점 3개를 찍어주시고 폼 데이터 요거는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석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던 뜯어온 애 네임에 그 다음에 콜론에 valu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요. 왜냐면은 하나의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초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전 상태를 복사해서 나머지 필드는 유지. 요거 안 하시면요 하나 입력되면 다른 값들이 다 지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현재 변경된 입력된 거죠. 현재 변경된 값만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소스 입력할게요. 이거 좀 갖고 와서 되겠죠?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작업해드릴게요. 인풋만 작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풋 자, 여기다가 인풋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은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네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임이 각각의 매핑되는 요 이름이에요. 요것들이니까 요 이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 해주시고 는 해주시고 first name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alue는 위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value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form data에 first name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on chang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요거 use change handler 라고 하는 애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가 빠졌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인풋 끝입니다. 여기 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는 이름을 다 매핑해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네임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사하시고 3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 써주시면 되고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가 last name 그 다음에 값 뿌려줘야 되니까 얘도 last name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이메일 ID 여기 이메일 ID 그럼 결국은 뭐다? 나중에 저희가 그 초기화 같은 버튼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use 스테이트 객체를 다 지워주면 다 같이 삭제되는 걸로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동기화되어 있는 스테이트 객체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반반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가 소스가 좀 길어가지고 이쪽에다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F12 누르셔서 여기에 저희가 설치해놓은 얘는 없네요. 네, 요거 복사하셔서 저쪽으로 갈게요. 자, 켜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F12 누르셔서 여기에서 컴포넌트 보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쪽에 들어가시면 지금 스테이트가 다 undefined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글을 뭐 아까 스마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스마일이 입력이 될 거고요. 온체인지가 걸려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 골뱅이 뭐 이그잼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값이 입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저희가 REST를 통해서 저희 엑시오스죠. 엑시오스 통해서 이제 서버로 전송하시기만 하시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저희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내려가셔서 저희가 크레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브밋 버튼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서브밋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되셨으면 저희 인플로이 서비스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크레이트, 그 다음에 인플로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 엑시오스를 호출해 줄 거고, 이름은 이름이래. 처리 방식은 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URL 베이스로 보낼 거고,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이거 하면 되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쪽에서 전달받은 애들 처리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플로이라고 하나 변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보낼 때는 컴마로만 이렇게 찍어 주시면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서비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들어가셔서 요 밑에다가 서브밋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것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으로 만들면 되겠죠. div 하나 잡아주시고 버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이라고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하나 잡고요. 그냥 뭐 편하신 거 아무거나 잡으세요. btn success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온클릭으로 하나 작업을 하죠. 온클릭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save employee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클릭을 눌렀을 때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컨스트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이 동작이 되려면은 사실은 폼에다가 온 서브밋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 해주시고,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프리벤트 디폴트.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을 변수를 다 불러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let 해주시고, 그 다음에 employe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JSON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죠. 사실은 요거 요 이름이고, first name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irst name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앞에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last name도 똑같은 형식으로 last name 쓰시고 last name, 그 다음에 뒤쪽도 이메일 아이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콘솔 로그로 먼저 생성된 값을 먼저 찍어볼 건데요. 얘는 당연히 그냥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JSON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mployee JSON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컴마 찍으시고 JSON.string 파일로 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규칙만 아시면 된다고 했었죠. JSON.string 파일 해주시고 여기다가 employee 해서 우리가 원하는 키밸류의 형태로 변경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화면에서 자, 여기다가
새로운 값, 괜히 적었네. 스마일 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메일은 스 골뱅이 example.com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입력 눌러보시면 콘솔에 이렇게 만들어지신 걸 보실 수가 있죠. 됐죠? 여기 이렇게 됐죠? 네,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작성해놓은 인플로이 서비스 불러주면 되니까 인플로이 서비스 점, 그 다음에 create employee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인플로이 보내주시고 점, 그 다음에 then 처리가 된다면 저쪽에서 RES를 받고, 입력이 되면 입력된 아이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동만 시켜줄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 출력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비게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이동하는 애 내비게이트라고 했었죠. 필기하신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st 내비게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e 내비게이터 이게 꼭 안 써지더라 맨날. 자동 화성이 잘 안 돼요. 있겠죠? 아니면 있나? 없어. 이게 인정이 좀 안 돼. 다시 한번 해볼까? use 내비 다시 안 만들어져. 자, 만들게요 그냥.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내비게는 리액트 라우트 동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e 내비게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해주시고, 그 다음에 one quotation react router DOM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객체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내려가셔서 성공을 했으면 내비게이트 하시고, 여기다가 슬러시, 기본이 폴스예요. 뒤로 가기가 되는 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자,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캔슬도 하나 만들까요? 캔슬도 하나 만듭시다. 자, 내려가셔서 취소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취소 패턴은 되게 쉬운데, 그냥 여러분들 그 CSS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취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CANCL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L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취소 버튼은 되게 쉬워요. 그냥 내비게이트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얘가 함수라고 만들었죠. 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면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다시 cons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비게이트만 보내주도록 하죠. 인플로이로 보낼까요? 인플로이 이렇게. 그래서 앱에 보시면 요 인플로이스예요. 인플로이스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클래스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캔슬 버튼을 만드신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취소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인라인으로 여기다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한다 라고 했었죠. 가로를 2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라고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는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콜론인데 여기다 투 코테이션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DANGR 덴저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 div가 가운데로 오길 원한다면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해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콜론 투 코테이션 센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 위에서 좀 띄고 싶다면 컴마 2개 적을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진 탑으로,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투 코테이션 10픽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캔슬 버튼하고 그 다음에 입력까지 좀 만들어 봤고요. 입력되면은 바로 첫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될 거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할게요. 자, 화면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자, 입력할게요. 자, 스마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일
골뱅이 그 다음에 example.com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마일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